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을 모셨는데요. 한동안 좀 활동이 좀 뜸하셨었죠? 수도권 꼬마아파트 천기누설의 저자, 소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오랜만에 뵙고 나니까 그 사이 조금 뭔가 달라진 게 보여요. 예, 선글라스를 하나 맞췄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나오셨는데, 제가 아는 소클님은 선글라스를 안 끼셨는데, 왜 네. 선글라스를 오늘 끼고 나오신 거죠? 아,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 공원을 갔더니 한참 놀고 있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네. 소클님 아니시냐고. 알아보셨구나. 예, 알아보신 분들이 좀 많아갖고 네네. 예,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좀 꼈습니다. 아. 한 번은 또 강의를 하는데 네. 수강생 중에 신혼부부인데 네. 분당 신혼부부 세입자분이 네네. 오셔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네. 집주인분 아니시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갖고 이제 좀 출연은 하시되 예. 얼굴을 조금 가리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소클님 뭐 한동안 활동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소클님이 누구야라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또. 에이, 아니죠. 굉장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그동안 한동안 활동을 좀 안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강의를 제가 2015년도부터 한 5년? 5년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 되게 많이 강의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다가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등하원을 제가 도맡아 사시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전에 아들 유치원 막 씻기고 막 옷 입히고 뭐 안 먹어 막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막 먹이고 그래서 손 붙잡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는구나. 예, 그래서 조금 쉬었습니다. 예. 네, 그동안의 근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쉬시면서 네. 가족들을 좀 챙기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좀 보이고 그렇죠. 계셨네요. 예. 사실 공식적으로 활동은 안 하셨었지만, 네네. 한동안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완전히 관심을 끊었다거나, 그렇진 않죠. 예, 예. 뭐 투자를 안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뭐 당연하게도 저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네네. 계속 이제 뭐 전세 재계약도 해야 되고 매수할 물건들은 매수하고 또 매도할 물건은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정리 계속 했었고요. 네. 제 나름대로 뭐 저는 임대사업자니까 그런 관련된 뉴스나 이런 시황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현장 조사 계속하고 임장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소클님하고 우리 소클님을 알게 된 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2008년도니까 벌써 14년 됐습니다. 횟수까지 지금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하고 네, 계신데. 14년, 네. 그때 우리 소클님이 정말 열심히 투자 활동하시던 게 저도 막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한참 네. 초보 때 네네. 부장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저는 뭐 3본, 뭐 그다음에 이제 일기신도시. 예, 이렇게 일기신도시 많이 투자했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다음에 고향 행신. 행시는 제가 거기 네. 살고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이 많이 네, 나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셨다라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만큼 침체장부터 하셨으니까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투자 방법은 거의 뭐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서울, 경기도, 네. 그리고 경기도도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네. 요즘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 둘레까지 일기 신도시들이 거기 포지되어 있는데요. 네. 분당, 평촌, 삼본, 일산, 부천 네.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출퇴근 가까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랑 이제 알게 된 게 2008년이잖아요. 네네. 그럼 벌써 14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오래전부터 투자를 또 해오신 분이고 네. 또 침체장의 분위기도 다 보면서 네. 그때도 기회도 되게 많았던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네. 지금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으니까 다 그런데 당연히 소클님도 에이 그래도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하락장을 초보분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선수들이나 부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면은 네. 공포에 빠지는 거는 초보나 고수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초보분들이 한 채 갖고 있는데 30% 빠졌다. 뭐 1억짜리가 3천만 원 빠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거를 뭐 30개 가지고 있는 고수들도 어차피 채당 3천씩이면은 뭐 한 거의 9억 정도 빠지는 거니까 무섭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앞에 하락장을 경험했던 경험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짬밥이죠. 짬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선 이하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다는 그 본능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예.
매매 전세가 이렇게 붙었다던가 아니면 단기간에 뭐 30% 빠지면 주식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단기간에 30% 빠지면 프로그램 매매로 그 30% 빠진 데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그 매수 시스템이 돼 있듯이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 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지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선까지 이하로는 빠지기 힘들다 그런 느낌 때문에 하락장을 조금 선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예전부터 특히 이제 말씀 속에서 아주 재밌는 걸 느꼈는데 네. 요즘 하락장이고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30%가 떨어져서 7억 정도 됐어.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옛날 게 기억에 남아서 1억에 했는데 30% 떨어져가지고 3천만 원이 떨어졌어.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그렇죠. 옛날엔 다 수도권이 1억대였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예. 아, 옛날부터 하신 분이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단위가 다르죠. 네, 요즘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 우리 소클린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소클림의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 네. 닥치고 현장이다였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닥치고 현장이라고 보시나요? 현장에 가서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이제 네. 임장을 하는 거죠. 네. 지역 파악하고 보통 자기가 사는 지역과 학교 다닌 지역 그리고 직장 지역 그리고 이사 다녔던 데밖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제 비교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서울 25개구를 우선 다 돌아야 되고 경기도도 뭐 서울보다 그렇게 돌아다닐 게 더 많죠. 훨씬 더 넓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굉장히 돌아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이나 이제 강의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현장이 원래부터 그랬지만 본인들한테는 다 처음인 거죠. 예, 맞아요. 저도 예를 들면 여기 영등포에서 나고 자랐는데 강남 쪽으로 이사 오고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서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영등포에서 나고 자라신 그쪽 서쪽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쪽을 또 전혀 모르고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특색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닥치고 현장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부동산을 빨리 배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이론 공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 자기가 발품으로 돌아다녔던 게 총정리되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데 보통 현장 나가는 건 조금 무섭고 날씨가 덥고 이렇게 장마철에는 비도 너무 많이 오니까 공부로 이론을 조금 쌓은 다음에 현장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현장에서부터 먼저 구매하면서 배웠지만 이게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맞아요. 특히 부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만 가야지 그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초보 때 저도 그랬지만 좀 착각하는 부분이 엑셀 펴놓고 지도 펴놓고 이렇게 책 펴놓고 공부만 하면 약간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계속 이론 쪽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 드리라고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제 저도 이제 옛날부터 소클림 보면서, 기억이 지금 막 떠올랐어요. 네. 옛날 장마 때 수도권 그 일기신도시 막 돌아다니시던 네, 게 맞습니다. 기억이 나고, 네. 일부러 그때 갔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장마 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부동산에 손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른 데를 뭐 매수했던가 지방에 뭐 직장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마 때 뭐 2주, 3주 이렇게 그 휴가 끝나고도 지금 같은 장마가 길어지는 경우에 한두 달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면 부동산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로열동, 로열층도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잡기에는 장마가 굉장히 좋죠. 그걸 역으로 이용하셨다. 예, 경쟁자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안 오니까요. 전화해도 뭐 장마 끝나고 갈게요. 막 이렇게 네. 반응들을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투자자 뭐 아니면 방문했던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를 뭐 비가 많이 오는데 손님도 없는데 뭐 하시겠어요? 그 장부 꺼내갖고 거기 있는 이때까지 자기 부동산에 방문했던 전화번호 남겼던 손님들한테 전화를 다 걸죠. 맞죠. 걸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잘 안 살 것 같은데 했던 애한테까지도 전화를 하죠. 왜냐면 뭐 어차피 시간은 남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와서 산다면 그 사람한테 뭐 당연히 물건을 줄 수밖에 없고
기회가 또 그만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예. 예전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소클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당시 저희들한테는 후기 전문가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강의 후기 전문가. 네, 강의 후기 전문가로 되게 유명하셨는데 그 강의 후기 전문가로 유명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그 강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으셨는지 강의하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가로치고 적을 정도로 가로치고 청중 우승 가로 닫고. 네, 막 이렇게까지 적을 정도에서 예. 당시 당시 2008년, 2009년 요때 당시에는 소클님의 후기를 읽으려고 하는 매니아층도 있었다는 거. 아 그랬나요? 네, 저도 소클님의 후기를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노하우가 됐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막 그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을 많이 뛰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네. 그 임장을 많이 다니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화 임장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그 동네 시세를 이렇게 적거나 네. 저는 시세 지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세를 적고 전철역 위치, 거리 파악, 뭐 초중고 학교 위치 파악 그리고 뭐 물건지에서부터 3대 업무지구 뭐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광화문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사전 준비 그리고 현장에 가는 거 갔다 와서 정리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여행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본 여행 자유여행을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자기가 거기 가서 봐야 될 지역 그리고 뭐 먹어야 되는 뭐 유명 음식점 그리고 그 동선 그 호텔에서부터 그 다녀야 될 곳의 그 거리 뭐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획 기획이 평일날 많이 준비가 돼야 토요일, 일요일 날, 갈 때가 아침에 새벽 6시에 운동화 물고 출발할 때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냥 그런 준비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일날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갈 스케줄이 나와야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룡님이 이제 강의를 많이 듣게 된 이유가 초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생초보는 제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기 살면서 바로 옆에 단지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이제 매매 전세 차이 요거 전세 끼고 산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쉽게 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많이. 네. 제가 투자한 돈 대비 한 8배 정도 이렇게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거 쉽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빌라도 사고 재개발 지역에 그 아파트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닥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서 부룡님 강의도 듣고 부룡님도 만나 뵙고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왜 들었냐, 후기를 그렇게 열심히 정리했냐 했던 게 제 돈을 날리니까 날리니까 이제 돈을 안 날리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저는 진짜 거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지가 됐고 그땐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해서 막 이제 극복을 하려고 그리고 현장을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8년까지 한 7년을 돌았는데 이론 없이 돌았더니 이제 막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통 환경 학군 이런 체계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돌았던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론이 정립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저는 정말 갈급했거든요. 이렇게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네, 간절했죠. 그래서 이 간절함은 가르칠 수 없다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간절함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현장을 많이 뛰면서 이렇게 이런 좋은 동네 내가 들어오고 싶다. 이런 동네는 정말 공장지대라서 조금 힘들구나 살기가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갈급함이 없이 그냥 누가 돈 벌었다더라 주식처럼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예, 자기 돈을 날려보고
자기가 지금 뭐 반지하 이런 데서 힘들게 살아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이론이 많다고 사람들이 좀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돈이 없어도 간절하고 더 열심히 그 현장을 발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으로 충분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 소콜님도 어떤 계획 없이 그다음에 그냥 무계획이죠. 무계획적으로 무지성.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돈을 벌면 되게 위험합니다. 거기서 네, 돈을 벌었는데. 버니까 완전 이성을 잃고 교만해지더라고요. 네. 이 부동산 투자는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번씩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찍고 그리고 바닥에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5천까지 가서 네. 이제 500에 30짜리 반지하는 아니어서 그때는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원룸에서 살면서 아파트 팔고 그러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절실함 때문에 강의를 듣더라도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예. 하면서 또 이제 현장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렇죠. 하셨던 것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교통 환경 학군이 좋나. 솔직히 이제 그때는 미혼 때니까 학군이라는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초중고가 왜 중요하지? 그냥 가까우면 좋긴 하겠지만 막 그러면서 그런 거? 그럼 대학교도 학군인가? 막 이렇게 아무 무지성으로 접근하다가 초등학교가 초포마 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게 선호도가 높다. 애기를 낳아보니까 이제 또 알겠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지금의 이제 우리 소쿨이라는 전문가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